제가 간단하게 조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이제 이 음료 이 물병보담도 콜라병이나 조금 약간 단단한 병으로 만들면 좋아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 조금 넣으면 조금 나오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선입니다.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가을은 왜 살찌우는 계절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취미로 기르시는 식물 같은 게 막 그냥 목대도 두꺼워지고 굉장히 길이 생장보다는 부피 성장, 살찌우는 계절입니다. 식물을 기르시려면은 왜 봄에 거름을 많이 주는 것보다 이 가을에 거름을 충실하게 주어서 내년 봄에 더욱더 건강한 그런 나무를 배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가을 거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을 거름, 곧 액비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또 효율적으로 정말 나무가 잘 받아먹을 수 있게끔 액비 조를 만들어서 액비 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론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순천에 계시는 예솔 원장님께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가운데 우리 예솔 원장님 액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들어간 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근데 또 원장님 저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드시는 액비가요, 거기 오븐도 듣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예솔 원장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다시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액비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약 한 2년 전에 액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제가 정부에 가서 모든 허가 절차와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식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정부에 가서 이렇게 다 서류를 띄워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이 내에서는 액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전라도나 그러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울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액비 한 생명산업과를 가거든요. 거기 가서 서류를 띄워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액비 공장을 하나 만들려면은 정말 몇 억씩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에 또 신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액비 만드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액비를 만드는 거 하나는 잘못 만들게 되면 토양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료 관리법에 따르면은 한 농가에서 내가 농사지는 부산물로 액비를 만들 때 연간 1.5돈 이상을 생산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을 문다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어요. 우리 구독자님 옥상 뭔데 옥상 뭐뭐님께서 항상 저희 댓글로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난로를 이제 겨울에는 만들고 있잖아요. 난로 만드는 것도 정말 일반 사람이 보기 힘든 난로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난로 하나 만드는 걸로 인해서 1년에 미국에 가서도 사우나 공사도 하고 또 난로를 미국에 있는 난로들도 이렇게 개조를 해주고 굉장히 까다로운 미국에서도 미국 분들도 제 난로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수출까지 하라는 그런 제의를 받고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난로나 이러한 비료 판매하는 것들이 저는 불법이 아닌 예손 산업이라는 그런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옥상 뭐뭐님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이제 비료를 만드는데 시설이 이제 필요한데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냐면요, 여기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발효실도 있어야 되고 또 뮤근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정부에서 나와서 그걸 검열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설상 이제 거기 허가를 내줘서 액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판매를 하려면은 여기 경기도 쪽은 그래요.
이 상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요. 상표 등록을 해서 여기 이 내가 만들고 있는 액비에 대해서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어떠한 재료를 이용해서 성분이 어떻고, 또 현재로 그 성분이 이거는 이제 다른 그림인데 뭐 질소, 인상, 가리 이런 식으로 성분 검사를 해서 이 표를 붙여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통 속에 있는 성분이 이 스티커에 있는 내용과 다를 시에는 뭐라고 말하냐, 영업 취소를 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액비를 만들질 않고 그냥 소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소량으로 가정집에서 정말 좋은 액비 만드는 거를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용 중에 우리 그 예솔 원장님의 그러한 액비에 대해서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 빌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액비를 어떻게 주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잘 보시면은 액비 만든 날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8월 25일 날 만든 거, 이거는 9월 5일 날 만든 거, 이건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에 9월 11일 날 만든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어저께 저는 흔들어서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데 거품, 자, 하얀 이렇게 미생물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 액비를 이제 저는 8월 25일 날 만든 거를 내가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제 물론 그 예솔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오래된, 제가 제 무언에 오래된 액비보다 이걸로도 줘봤어요. 근데 이걸로 주니까 또 큰 나무 줄 때에는 이게 너무 조금씩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다 안 되다 해서 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제가 만든 조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 자,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자, 제가 간단하게 조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이건 이제 이 물병보다도 그 콜라병이나 조금 약간 단단한 병으로 만들면 좋아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 조금 넣으면 조금 나오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주니까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병 뚜껑 있죠. 자, 병 뚜껑에 구멍을 뚫어주는데, 이 구멍을 이 위에서 안쪽으로 뚫게 되면은 이러한 이러한 그 까칠까칠한 부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찌꺼기가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뭐 큰 송곳이나 이런 송곳이나 큰 바늘 대자 있죠. 그런 것들로 구멍을 최대한 대로 많이 뚫어줘요. 그리고 구멍을 뚫을 때에도 이게 각도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좀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실 때도 각도를 밖으로 이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될 수 있는 안쪽으로 주셔야 조류가 물을 줄 때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멍을 최대한 대로 많이, 각도를 그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구멍을 많이 뚫어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뚫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액비 희석 비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치우고, 이게 지금 근대분재 번역록입니다. 이 근대분재 번역록이 2004년도에 나와서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책 한 권 구해서 가지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는 그 각종 잡목들 관리하는 요령과 또 그 소나무 단엽, 곰솔 단엽 88 기법이라 해가지고, 예, 소나무 그 단엽하는 거, 또 어떻게 하면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가, 여기에 각종 그러한 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분재 번역록이 한정판이라서 구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상당히 좋아요. 아마 제가 여기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 책으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한 뭐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서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항상 제 옆에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좋은 책 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먼저 액비 희석 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비는 거름은 진하게 한 번에 주는 것보다도 연하게 여러 번 주는 것이 나무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 나무를 이제 이게 제가 20대 1 정도로 한번 희석을 해줄게요. 이 종이컵 한 컵이 약 180ml에서 한 200ml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20대 1로 타려면은 이 종이컵 반컵 액비를 딸 때에도 항상 액비를 희석할 때에도 이 액비를 만들어 놨을 때 이만큼 밑에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좀 충분하게 흔들어서 해줘야지. 처음에는 위에 것만 주다가 차츰차츰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농도가 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이렇게 좀 흔들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타킹으로 막아놨으니까 찌꺼기 나오질 않거든요. 여기다 종이컵으로 약 한 반 컵만 따라 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컵으로 반 컵을 자, 반 컵.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희석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돗물로 주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수돗물 받아 놓으시고 매번 얘기하지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에도 좋고, 또 이제 이 액비는 이제 여기에 미생물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더 활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수돗물을 주실 시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받아 놓은 후에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거를 충분히 흔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리차 색보다는 조금 진한 그런 색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 액비를 또 바로 주시는 것보다도 약 한 서너 시간 정도나 조금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또 이제 이 액비 속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희석을 해 놓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미생물들이 이렇게 또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주시는 것보다 약 한 뭐 몇 시간쯤 후에 주시는 걸 적극 추천해 드리고, 제가 이제 나무 있는 데 가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나무는 내년 정도에 아니면은 그 후에 전시회를 출품을 하려고 분토위에 이렇게 비단 이끼를 이렇게 다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끼가 비단 이끼가 예쁜 비단 이끼가 자라고 있는데에 거름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 이끼가 이 부분이 새카맣게 타고 이게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나무에 저는 액비를 주거든요. 자, 거름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이 나무 전체적으로 이 나무도 참 멋진 나무입니다. 물론 이게 가지 드릴접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관리하는 법도 영상을 찍어 드리게 되겠지만, 이 나무도 이렇게 이 나무 옆에 있다 보니까 비단 이끼의 소자가 이게 번져서 이끼도 이게 번졌어요. 그런데 거름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니까 그 거름 올려놓은 자리는 이렇게 이끼가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제가 거의 거름을 올려놓지 않고 뭐 2, 3일에 한 번씩 액비를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게 액비를 줄 때에도 어떻게 주느냐면요, 제가 약 한 4, 5년 전에는 어리석은 생각에 나무를 분토를 완전히 바짝 말린 상태에서 거름을 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렇게 사람이
배가 상당히 너무나도 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뭐 보약이 좋다고 해서 막 그냥 막 같은 거 막 주면은요, 그 사람이 배가 채해서 오히려 굉장히 건강이 안 좋잖아요. 제가 참 어리석게도 10년 전에는 나무를 바짝 말려서 이렇게 걸으면 액비를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무에 액비를 줄 때에는 나무 흙이 약간 촉촉할 때, 그렇지 않다면은 나무에 물을 준 후에 뭐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때에 이제 액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액비를 줄 때에도요, 그냥 찔끔 주는 게 아니라 흠뻑 주어서 이 밑에 물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액비지는 이제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줌으로 해서 그 분톡 속에 이 산소도 같이 들어가지고 게끔 충분하게, 제가 지금 상당히 아끼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게 이렇게 액비를, 살아있는 액비를 주어서 이 흙 속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서 더 뿌리도 뿌리 끝을 자꾸 자극을 해주고, 또 그 흙 속에 각종 노폐물들, 또 거름이 먹다 남은 그런 찌꺼기들도 미생물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나무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물론 이런 잎도 뿌려주면 좋지만은, 자, 제가 또 하나 더 굉장히 좋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나무 저는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액비는 뭐 화분에만 주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잎에도 이렇게 뿌려주어서 잎으로도 충분한 영양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로는 질소 성분을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이 잎으로는요, 이 칼슘 성분이나 뿌리가 먹지 못하는 성분들을 잎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액비, 신선한 액비는 잎에도 이렇게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액비다 보니까 잎에서 처음에는 살짝 냄새가 날 수가 있지만 나무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줄 때 이제 또 잎에서 또 물을 주게 되면은 또 상당히 좋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최대한 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예술 원장님 사과 한번 드리고, 또 여러분들 예설표 액비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분목을 조금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이 액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그 아미노산 액비 만드는 거,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계란 껍질로 칼슘 액비 만드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순이었습니다.